중학교 영어 내신 준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자, 고전적으로 많이 쓰는 방법이 본문 통암기입니다. 말 그대로 글씨 하나, 글자 하나 안 틀리고 통째로 외우는 거죠. 그런데 이게 말이죠. 효과가 있어요. 효과가 있긴 있는데 굉장히 힘듭니다. 학생 입장에서는 이거 죽을 맛이에요. 특히나 기본기가 좀 부족한 학생일수록 굉장히 힘듭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 기본기가 부족한 학생일수록 통암기에 의존한 학생들이 많아요. 중학교 2학년 정도는 어떻게 한번 해볼만 합니다. 본문의 내용도 작기도 하고 문법이 그렇게 어렵지 않기 때문에 내용 자체가 그렇게 난이도가 높지 않기 때문에 한번 해볼만 하죠. 그래서 어느 정도 실력이 나왔어요. 본인의 영어 실력은 그렇게 그 점수대가 아닌데 본문 통암기를 통해서 점수를 확 올렸단 말이에요. 학원을 통해서 했든지 아니면 집에서 자기 스스로 했든지 점수를 한번 올렸단 말입니다. 그러면 사람이 한번 그 점수대, 내가 원하는 점수대의 맛을 보고 나면 그 점수대 밑으로 내려가는 건 싫어요. 그래서 중학교 2학년 내내 그런 식으로 점수를 유지했단 말이죠. 그러면 영어 실력 자체를 올리기보다는 점수를 유지하는 것에 더 초점을 맞추게 됩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부모님의 기대치가 이렇게 있고 본인의 기대치가 있기 때문에 그 기대치에 맞추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건 당연합니다. 그런데 중3만 되면 어떠나요? 본문이 길어지죠. 문법이 좀 더 어려워지죠. 예전에는 중학교 2학년 때는 이 정도 하면 암기가 되는데 3학년 되니까 암기하는 시간이 점점 길어지는 겁니다. 그러다가 고등학교 가면 포기하는 순간이 오기도 해요. 자, 예전에도 한번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고등학교 한 번 시험 칠 분량, 중간고사 한 번 시험 칠 분량은 대략 계산했을 때 중학교 3학년 전체 시험 4번 볼 분량하고 비슷합니다. 양만 보면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난이도는 고려한 게 아니고요. 난이도도 무척 올라가죠. 단어 수준이라든지 본문의 수준 자체가 올라갑니다. 그런 걸 무시를 하더라도 단순하게 계산해도 1년치 분량이 돼요. 그러면 본문 통암기 안 됩니다. 굉장히 힘들어요. 자, 그러면 본문 통암기 내신을 위한 영어 준비를 하는데 본문 통암기 이외에 다른 대안이 있느냐? 그 얘기를 오늘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자, 제가 접근하는 방법은 이겁니다. 보통 우리가 본문 통암기라고 하면 영어 본문을 외우는 걸 말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게 아니고 한글로 암기를 시켜요. 한글로. 자, 이 정도 분량이 됩니다. 실제로 중학교 3학년 요번에 기말고사에 3과에 나오는 내용인데 내용은 영어로 유입된 외국어 사례 4가지입니다. 요건 제가 붙인 제목이에요. 그래서 사례가 샴푸, 로봇, 허리케인, 햄버거 이렇게 나오고 한글 분량은 요 정도 됩니다. 한번 해볼만 하겠죠, 그죠? 중간고사는 요 정도 분량이 2개가 나온다라는 거 그렇게 됩니다. 근데 이걸 그냥 생으로 외우는 게 아니라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보는 거죠. 자, 이번에 3과에 나오는 내용은 주제는 영어로 유입된 외래어야. 근데 이 글을 단어의 기원, 원래는 어떤 단어였다, 어느 나라 말이었고 어떤 뜻이었다. 두 번째는 어떤 경로로 영어에 유입이 됐을까, 어떤 사람이 또는 어떤 계기로, 이런 관점으로 본문을 정리를 한번 해보자 라고 제가 가이드를 줍니다. 그럼 학생들이 정리를 하는 거죠. 물론 저랑 공부한 학생들은 연습이 됐으니까. 자, 두 학생이 정리한 걸 제가 샘플로 가져왔는데 뒤에 있는 건 이제 남학생인 거고요. 여학생이 한 게 조금 더 글씨가 알아보기 좋아서 여학생 걸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 샴푸 그림이 이쁘게 있죠, 그죠? 공부하다 지겨우니까 낙서를 하는 겁니다. 자, 원래 의미는 힌디어로 챔포였는데 이런 뜻이었고 인도에서는 이런 뜻이었어. 유입된 경로는 이런 겁니다. 정리 잘했죠? 두 번째, 로버트란 단어는 원래 의미는 라보리라는 라틴어였는데 로버티로 바뀌면서 체코어고 유입된 경로는 이렇습니다 라고 정리를 한 겁니다. 이렇게 한번 자기가 고민을 해서 본문을 정리하고 나면 훨씬 더 정리가 잘 됩니다. 그리고 머릿속에 오래 남아요. 공부가 되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본문을 영문으로 암기하는 게 아니라 한글로 다시 정리해서 암기를 하면 어떻게 내신에 도움이 되는가? 자, 요 3가지 문제 유형을 대처할 수 있어요. 일치, 불일치, 글의 흐름상 어색한 내용 항상 나오는 거죠. 글의 순서, 이런 것들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해결 안 되는 건 당연히 어법 문제는 해결 안 돼요. 왜냐하면 영문으로 외운 게 아니라 한글로 암기를 했기 때문에 어법은 대처가 안 됩니다. 요건 다른 방법으로 접근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한글로 마인드맵으로 정리했을 때 어떤 장점이 있느냐? 장점이 굉장히 많죠. 자, 영문을 통암기를 했을 때 시간이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려요. 이거 하는 거. 근데 시간만 많이 걸리는 게 아니라 내용을 완벽하게 이해 못한 학생들이 이렇게 본문 통암기를 통해서 준비한 학생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러면 나중에
학습 자체가, 영어 자체가 싫어질 수가 있어요. 내용도 잘 모르는데 그냥 쌩으로 외우는 거잖아요. 그죠? 그거 곤욕입니다. 굉장히 힘들어요. 그러다 포기한 학생들 종종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영어 점수를 어느 정도 유지했던, 중학교도 유지했던 학생들이 고등학교 가서 포기하는 케이스가 많다라는 거죠. 반면에 마인드맵으로 공부를 하게 되면 굉장히 효율적이고 효과도 있어요. 시간도 많이 줄일 수 있고, 노력과 시간 노력을 굉장히 많이 줄일 수 있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건 모든 과목에 다 이런 식으로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뭘 배워야 되는 거지? 이 과의 핵심이 뭐지? 라는 포인트만 잘 잡으면 그러면 마인드맵으로 다 정리할 수 있다는 거죠. 그죠? 자, 그런데 이렇게 좋은 마인드맵이지만 이게 어느 순간에 설명 한번 해준다고 모든 학생들이 마인드맵으로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느냐? 그런 건 절대 아닙니다. 평소에 국어 실력이 어느 정도 받쳐줘야 돼요. 읽고 요약하는 능력이 평소에 훈련이 돼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국어 실력이 영어 실력이 된다는 거죠. 똑같은 거잖아요. 영어나 국어나 언어라는 면에서는 똑같은 거지 않습니까? 그냥 언어가 바뀌었을 뿐이지 공부하는 방법은 똑같다라는 거예요. 물론 출처 포인트가 조금 다르긴 하지만. 그러니까 초등학교 때 제가 계속 강조하는 부분. 국서 읽기 정말 많이 해주셔야 되고요. 읽기 이후의 활동도 정말 중요합니다. 책을 읽는 것 자체가 중요하지만 책을 읽은 다음에 내가 읽은 내용이 무엇이지 요약하고 정리하는 훈련,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이 훈련이 된 학생들은 영어로 넘어와도 쉽게 적응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노력을 많이 줄이고도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어법 문제를 어떻게 대처하느냐, 여기서는 다음 시간에 또 설명드리기로 하고요. 오늘은 본문 통암기, 내신 영어 준비하는데 본문을 영문으로 통으로 암기하는 방법 이외에 마인드맵으로 정리하는 좋은 대안이 있다는 거 오늘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정말 효과적입니다. 아이들한테 제가 쓰고 있는데 효과를 잘 보고 있어요. 아이들이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냥 생으로 암기할 때보다 훨씬 더 노력이 적게 들거든요. 자,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주제로 찾아뵙기로 하고요. 오늘은 여기서 마칠게요. 구독,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안녕.